네, 베이직센 교재 165쪽이랑 166쪽에 있는 문제 중에서 5번, 6번, 8번, 그리고 12가 아니고 9번, 15번, 16번 이렇게 6개 문항에 대해서 풀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부터 볼게요. 네, 5번 문제는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를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직각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가 등장을 할 텐데, 자, 이 세변의 길이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 그러면 등차 중앙도 생각이 나지만, 자, 세수를 우리가 직접 잡아야 하는 경우에는 이 세수 중에 가운데 숫자를 a로 잡고 앞에 숫자를 a 빼기 d, 뒤에 숫자를 a 플러스 d 이렇게 잡아주는 게 계산이 제일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 직각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를 이렇게 세 개로 잡는다면 당연히 이 끝에 있는 애가 제일 큰 놈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얘를 빗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a와 d는 양수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얘가 빗변인데, 그럼 얘네 세변의 둘레의 길이가 48이라고 했으니까 얘네 셋이 더하면 a 빼기 d랑 a랑 a 플러스 d를 더했을 때 요게 지금 48이 되는데, 이 d 사라지는 거 생각해보면 결국 a가 16이란 얘기가 되죠. 그죠? 그럼 세변의 길이가 16 빼기 d, 그리고 16, 그리고 16 플러스 d 요렇게 세 개가 되는데, 자, 이 세변의 길이가 지금 무엇들이었냐면 직각삼각형의 세변의 길이였거든요. 그러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떠올리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가장 긴 변이니까, 자, 요 놈의 제곱은, 자,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자, 이렇게 전개를 시키면 16 제곱한 거 얘랑 없어질 거고요. d제곱도 없어질 거니까 여기는 32d만 남을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없어지는 거 지우고 나면은 마이너스 32d, 자, 플러스 16의 제곱은 256 이렇게 되겠죠. 그럼 넘어오면은 64d가 256이니까 d는 4구나. d가 4 이렇게 찾을 수 있고, 자, 그러면 세 변 중에서 가장 긴 변, 그러니까 요거죠. 요거는 d가 4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 길이는 20이다. 3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을 볼게요. 6번은 등차 수열이 이제 두 개가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게요. an과 bn이 각각 등차 수열이라면 이 an과 bn을 더해서 나오는 숫자를 우리가 cn이라고 불렀을 때, 자, 얘가 등차 수열이고 얘도 등차 수열이라면 그 등차 수열을 더해서 나온 수열도 역시 등차 수열이 될 거예요. 그쵸? 예를 들면 a가 2씩 커지는 등차 수열이고 bn은 3씩 커지는 등차 수열이다. 그러면 당연히 cn은 5씩 커지는 등차 수열이 되겠죠. 그쵸? 그런 느낌으로 an과 bn을 더한 값을 하나의 새로운 수열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a1 더하기 b1이 6이라 그랬는데 이건 결국 c1이 6이다. 그러니까 cn이라는 수열의 첫 항이 6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랑 이렇게 더했잖아요. 그럼 이 식도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자, a1과 b1을 더한 거를 합쳐서 c1이라고 부를 거고, 또 a2와 b2를 더한 거를 합쳐서 c2라고 부를 거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결국 c1부터 c5까지 이렇게 5개 항의 합을 40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쵸? 자,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이 40이 됐어요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지금 5개 항을 더했고 5개 항을 더해가지고 합이 40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 구하는 공식에다가 S5를 넣어보면 S5는 2분의, 자, 이 CN이라는 수열의 첫 항은 6이었죠. 그리고 항의 개수 5개. 그러면 이렇게 하고 첫 항 더하기 끝 항이니까 여기다 이렇게 했을 때, 자, 요 값이 지금 40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쵸? 이렇게. 그러면은 2를 이쪽에 곱해주면은 5 괄호 6 플러스 C5가 요게 80이라는 얘기고, 5로 나눠주면은 6 플러스 C5가 16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6 플러스 C5가 16이니까 결국 C5의 값이 10이란 얘기고, 이 C5가 뭘 의미하는 녀석이었냐면 A5하고
B5를 더한 값을 의미하는 거니까 문제에서 마지막에 찾으라고 한 거 이거 자체가 C5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답은 13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8번 문제를 볼게요. 8번 문제는 왜 풀어주려고 하냐면 이 표현 때문에 그래요. 등차 수열에서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을 때 SN의 최대값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SN이 가장 커질 때가 언제입니까? 이런 질문을 만났을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냐면 SN이 가장 커질 때라는 건 자, SN이라는 수열에 몇 번째 항까지 양수인가? 라는 질문과 똑같아요. 지금도 상황을 생각해보면 5항이 13이고 15항이 마이너스 7이니까 우리가 첫 항과 공차부터 빠르게 찾아볼게요. 등차 수열의 5항이면은 a 플러스 4d죠. 얘가 13이고 자 15항이면은 a 플러스 14d죠. 얘가 마이너스 7이에요. 그럼 둘이 바로 빼버리면은 마이너스 10d가 20이 되는 거니까 d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d가 마이너스 2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a는 21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수열은 어떤 수열이냐면 첫 항이 21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2니까 계속 이제 작아져요. 그죠? 19, 17, 15 이렇게 작아지는 수열이에요. 그럼 이렇게 작아지다 보면 결국에는 지금 홀수들이 모두 나오고 있으니까 자, 결국에는 1이라는 홀수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진행되는 수열이거든요. 그럼 이런 수열을 첫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더한 게 가장 클까요? 이게 지금 질문이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자, 어디까지 더한 게 제일 크냐? 여기까지 더한 게 제일 큽니다. 그렇죠? 얘를 포함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합이 작아지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SN이 가장 클 때라는 건 양수인 항까지 더한 것을 말하는 거고 그럼 우린 요 빨간 괄호친 요 부분의 값을 구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궁금한 거는 요 1이라는 숫자가 몇 번째 항이냐가 궁금하죠? 지금 A값과 D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일반항을 찾아버리면 일반항은 마이너스 2n 플러스 23이라는 일반항을 갖죠. 근데 1이 되는 순간이 궁금하니까 얘를 1이라고 놓고 생각해보면 n값은 11이 되겠죠. 그렇죠? 11.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합은 첫 번째 항부터 11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S11이라고 볼 수 있겠고 자, 이걸 그대로 등차 수열의 합공식으로 계산해 보면 2분의 11괄호 첫 항 끝 항 이렇게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답은 121이 되겠네요. 네,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로 가볼게요. 9번 문제는 3의 배수 그리고 5의 배수라는 이 숫자들을 등차 수열로 보자라는 거거든요. 자, 5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3의 배수들을 따져보면 3의 배수들은 3, 6, 9 이렇게 나가겠죠. 이거 어차피 우리 더할 거니까 자, 이렇게 더해서 쓸게요. 해가지고 50 이하의 마지막 3의 배수는 48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럼 이것을 등차 수열의 합이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등차 수열의 합이다. 그러면 얘가 첫 항, 얘가 두 번째 항, 얘가 세 번째 항 이렇게 진행되고 이 공차가 지금 3이죠. 공차가 3, D가 3 그리고 첫 항도 3이죠. A도 3 그리고 48이라는 숫자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몇 개의 숫자냐 얘가 몇 번째 항이냐 생각해보면 얘는 첫 번째 3의 배수 얘는 두 번째 3의 배수 그런 거니까 얘는 16번째 3의 배수잖아요. 그래서 항의 개수는 16개가 됩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그대로 등차 수열의 합공식 적용하면 2분의 항의 개수 16개 첫 항 더하기 끝 항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러면은 2랑 16 약분시키면 8 곱하기 51 요게 3의 배수들의 총합입니다. 그죠? 자, 그럼 5의 배수들도 구해볼게요. 5의 배수들 역시 50 이하에서만 생각하는 거니까 5, 10, 15 이렇게 가서 마지막에 50에서 딱 끝날 텐데 자, 요것들에서는 그러면 첫 항도 5고 그죠? 첫 항도 5고 공차도 5입니다. 그리고 50이라는 숫자는 10번째 5의 배수니까 항의 개수 10개예요. 그죠?
그러므로 얘는 2분의 항의 개수 10개, 첫 항, 끝 항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55 곱하기 5면은 275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얘도 계산해 놓을까요? 이거는 408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를 그냥 더하면은 이 문제의 답일까? 그렇지 않죠. 그죠? 왜? 요 숫자들 중에는, 그러니까 여기 더해져 있는 숫자들 중에는 중복되는 애도 있으니까 3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5의 배수인 애들은 여기도 들어가 있고 여기도 들어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을 빼줄 거다. 근데 그 중복된다라는 건 3의 배수와 5의 배수에 겹치는 애들 공배수죠. 그렇죠? 그래서 3과 5의 공배수, 15의 배수들이 겹칠 거예요. 15의 배수들은 우리가 수열이라고 부르기에도 좀 민망해요. 왜냐하면 15의 배수는 딱 3개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3개. 이렇게 3개. 얘네들의 합은 90이 되는 거니까 우리는 이렇게 두 개를 더한 값에서 자, 중복되는 90만큼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빼면 318을 여기다 더하는 거니까 318 아니죠. 593 네, 2번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등차 수열로 접근을 하시고 겹치는 것을 그 공배수를 이용해 가지고 한번 빼주는 것 이렇게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 15번 문제인데요. 15번 문제는 보기보다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뭐만 파악을 하시면 되냐면 이게 맨 앞과 맨 뒤에 있는 숫자까지 포함해서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요 놈이랑 지금 더해가지고 합이 20인데 이 등차 수열의 성질상 자, 그 다음 항과 그 다음 항 요것을 더한 것도 방금 구한 것과 똑같이 합이 20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만 생각을 하시면 그럼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네들의 지금 합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항의 개수가 18개고요. 그리고 첫 항과 끝 항을 더했을 때 20이다 라는 걸 그냥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요것들의 값을 구하시오 했으니까 그대로 등차수열의 합공식에 집어넣어가지고 2분의 한 다음에 항의 개수가 18개고 그 다음에 첫 항과 끝 항을 더한 게 방금 20이라고 했으니까 요 그냥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답은 180이라고 한 번에 쓸 수 있겠죠. 네, 그 다음 16번 문제입니다. 16번은 SN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AN을 이용해서 AK가 20을 만족하는 K를 찾으세요 라는 거니까 결국 포인트는 SN을 가지고 AN을 찾는 거죠. 그럼 요게 딱 떠올라야죠. AN은 SN 빼기 SN-1이다. 단 요거는 n이 2 이상일 때 쓸 수 있고 첫 번째 항은 S1으로 찾는 거다. 이렇게 같이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은 SN에서 SN-를 한번 빼볼게요. 자, SN이란 요걸 그대로 쓴 거고요. 그 다음에 SN-1이란 방금 쓴 요 녀석의 n자리를 전부 n-1로 바꿔치기 한 식을 말하죠. 그래서 3괄호 n-1의 제곱 마이너스 n-1 이렇게 써질 겁니다. 그러면은 중괄호 안에 부분만 전개를 좀 시키면 자, 중괄호 안에 부분이 3n제곱 마이너스 6n 플러스 3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n 플러스 1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괄호 밖에 있는 얘하고 얘 사라질 거고 마이너스 n도 사라질 거죠. 남은 것만 생각해보면 마이너스가 분배돼서 6n 그리고 마이너스 4 네, 요것이 일반항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경우에는 여기다가 1 집어넣어도 2가 나오고요. 여기 맨 처음에 주어져 있던 SN에다가 1 집어넣어도 2가 나옵니다. 그쵸? 자, 이럴 때 우리는 이 일반항을 첫 항부터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럴 때 이런 애를 첫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첫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게 되는 이런 상황은 언제 발생한다 그랬냐면 지금 이 문제처럼 SN을 구성하고 있는 이 2차식이 상수항이 없을 때 그죠? 상수항이 없을 때 첫 항부터 적용할 수 있는 일반항이 나온다 그랬어요. 혹시 여기 끝에 상수항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구해서 1 대입한 거랑 여기다 1 대입한 게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이 문제의 일반항은 6n-4다.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ak를 얘기하고 있죠. ak면 n자리를 k로만 바꿔주면 되니까 6k-4인데 그 값이 20입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넘겨서 나누면 k는 4가 되겠죠. 요게 이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